안녕하세요. 바로 자료 구조 추가 실습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1시간 연달아서 녹화를 하니까 목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스택과 큐에서 이미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실습 동영상은 한 17분 정도만 녹화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계속 코드 리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좀 일단 먼저 염두에 두시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실습 동영상 뭘 한다 했었죠? 뭘 한다 했었냐면 중위 표기로 되어 있는 거를 후위 표기법으로 바꾼 다음에 후위 표기법을 기반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알고리즘 메인 메소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지? 자, 그래서 이 인픽스라는 이 배열 문자 열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위 표기법으로 이게 결과 들어가지 되고, 그래서 이 임팩트 포스트픽스라는 메스를 통해서 이 중위 연산자의 표기법을 포스트픽스라는 이 배열에다가 후위 표기법으로 바꾼 다음에 가발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 이발이라는 게 이제 계산 메소드거든요. 계산 메소드에서 후위 연산자로 표기된 걸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썸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 후위 연산자로 이제 결과를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을 똑같이 2학년 때 자료구조 시간에 과제로 이거를 풀어봤는데 지금 리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중위표기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위표기법 1 더하기 2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이 사용하는 걸 중위표기법을 한다 했죠.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고 이제 후위표기법 같은 경우는 자 1, 2 플러스 해서 결과 3이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왜 굳이 이게 이 컴퓨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할게요. 중위 표기법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이 사용하기 편한 이제 표기법이고, 이 후위 표기법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표기법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컴퓨터는 중위 표기법을 냅두고 알아보기 쉬운 중위 표기법 냅두고 왜 알아보기 힘든 후위 표기법을 쓸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속도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성능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속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if를 최대한 안 쓰는 거예요. 이 if라는 걸 이제 쓸 때마다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if를 만날 때마다 비교라는 걸 수행을 해야 돼요. 비교라는 걸 수행을 하는데 이 비교하는 게 은근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은근 오래 걸려서 이 풀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속도 개선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중위표기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를 1, 2 플러스라는 게 들어오면 일단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숫자인지 연산자인지 확인하고, 얘도 숫자인지 연산자인지 확인하고, 얘를 숫자인지 연산인지 확인하고, 총 3번의 이 1 더하기 2라는 총 3번의 이 부분을 써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연산자가 중간에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숫자인지 이 양식까지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컴파일러와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지금 1 더하기 2 중위연산자 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연산을 수행하는데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 거죠. 정말 간단한 거 수행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이 중위표기법을 스택을 이용해서 후위표기법으로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단순히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1 만났어요. 2 만났어요. 다음에 안 되는 게 연산자네. 그럼 바로 얘네들이 연산자에 있는 거를 수행을 하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 같은 경우는 중위표기법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총 4개의 이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후위표기법으로 이걸 바꿨을 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문제 읽었어요. 숫자네. 두 번째 문제 읽었어요. 또 숫자네.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온 게 연산자네 해서 얘네들을 바로 연산자에 있는 거를 수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스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속도 개선을 엄청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바로 이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연결 리스트 기반 스택을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실습 동영상에서 먼저 이렇게 스택에 대한 자료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스택 타입이라는 거를 해서 이게 솔직히 제가 좀 2학년 때 네이밍이 좀 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스택 타입이라는 것보다는 노드라고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스택 타입에 해당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요소는 당연히 이 실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아이템과 다음 노드를 가리킬 수 있는 링크라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자, 이제 이 링크드 스택 타입 같은 게 얘가는 그 우리 우리 그 아까 PPT에서 봤던 이 연결 리스트 스택 맞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필요한 거는 이 탑 위치 변수 이거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삽입 삭제가 일어나는 건 무조건 이 탑이라는 위치에 있는 노드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택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요소로 이 탑이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거돼 있고, 이 이니트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 연결 리스트 스택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이니트 메스트를 해서 이 탑을 널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isEmpty라는 건데, 이 isEmpty 같은 경우 연결 리스트 쓸 때 무조건 이 어떤 게 널이라는 말은 비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셋탑이 널이다 라는 거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니까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문을 보내게 되는 거고, 똑같이 리턴 안에 이 조건문이 들어가 있을 때는 0 또는 1이 리턴이 된다 했었죠. 이거를 좀 다시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자, 푸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푸시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냥 이 링크드 리스트 스택과 어떤 값을 넣을지 보고, 똑같이 이게 u노드 한 다음에 먼저 동적 할당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동적 할당 에러 처리해주고, 이렇게 똑같이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드의 아이템은 이 데이터를 초기화를 해주고, 노드 링크를 에셋 탑으로 해주시고 에셋 탑을 u노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있지 않았나요? 우리 저기 뭐냐, 앞에 연결 리스트 스택을 볼 때 이게 있지 않았으면, 그래서 isEmpty에서 얘가 비어 있으면 s의 헤드를 s의 탑을 헤드로 바꿔 new 노드로 해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좀 PPT 이 코드는 좀 다르죠. 코드 같은 경우는 이 if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왜냐면 s 탑이 어차피 그 초기화를 할 때는 널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굳이 비어있을 때 if문을 쓰지 않아도 어차피 new node의 링크는 처음 연산지 널이니까 바로 얘가 이렇게 if문을 쓰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코드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팝 연산을 보도록 하죠. 팝 연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일단 먼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확인해주고, 비어있으면 당연히 언더플로우로 아무것도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종료시켜준 다음에 비어있지 않으면 딜리트 노드, 그러니까 삭제 대상 노드 항상 탑의 위치에서 삽입 삭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딜리트 노드도 당연히 S 탑이 되는 거고, 이 엘리먼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연히 삭제 대상 노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넣어준 다음에 에셋탑을 이전 노드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fully 해서 이 삭제 대상 노드를 삭제를 해주고요. 이 피크라는 연산도 있네요. 피크 연산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팝 같은 경우는 빼는 건데, 피크 같은 경우는 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값이 어떤 건지 확인해 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에셋탑의 아이템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피크에서부터 이 구조체 정의한 거는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코딩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 프레쉬라는 이거부터 좀 많이 다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연산자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1 더하기 2 곱하기 3이 있을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얘 먼저 수행한 다음에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없죠. 무조건 곱하기에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먼저 2 곱하기 3을 수행한 다음에 1을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쉬라는 이 메소드를 이제 그 이 기능을 이제 구현하게 하는 거고요. 자, 이 특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먼저 곱하기와 나눗셈이 더하기랑 마이너스보다 우선순위가 높고요.
대신에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좀 다르죠. 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 때는 또 이 얘가 우선순위가 어떻든 먼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리도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반환 알고리즘은 어차피 그냥 이 CH로 들어온 거에서 얘가 뭐 이 연산자에 따라서 리턴되는 값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이게 0, 1, 2가 우선순위가 해당하는 거고요. 우선순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랑 마이너스가 곱하기랑 나누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뭐냐면 얘 지금 이 CH가 연산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연산자가 아니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을 해서 얘는 연산자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부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인픽스 투 포스트픽스인데 얘 같은 경우 뭐였었죠? 중위 표기법으로 된 이제 문자열을 후위 표기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총 매개 변수가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와 포스트가 있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위 표기법으로 저장된 문자열이고 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인픽스 투 포스트픽스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면서 결과들이 이제 담길 그 후위 표기법들의 결과 담길 포스트 문자열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먼저 이게 변수가 두 개 표현하는데 현재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ch와 탑 op라고 해서 탑 오퍼레이션에서 가장 최근의 연산자. 그래서 우리 그 ppt 파일에 previous 캐릭터 기억나시나요? 그 배열 선했던 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이제 탑 o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제 반복 변수 두 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얘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연산자에 따라서 얘 스택에 넣고 빼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스택 하나가 필요하고 스택 바로 초기해 준 다음에 자 이렇게 뽀몬해서 문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을 하면서 현재 문자를 계속해서 하나씩 갖고 오고요. 이 현재 문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를 넣어줘야 돼요. 얘를 일단 먼저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 중요합니다. 그 is empty 한 다음에 이 is empty에서 얘가 비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연산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스택에 저장된 값보다 지금 문자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면 이란 말이에요. 현재 저장된 값보다 문자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면 이런 식으로 그 현재 있는 스택에 있는 값을 계속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상적으로 이제 후위 연산자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게 바로 저장된 우선순위가 높다면 얘를 바로 이제 후위 표기법에 그 문자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일단 스택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이 플러스가 이제 들어가져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곱하기를 수행을 할 때 곱하기를 이제 이 반복을 돌릴 때 이제 여기 케이스에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돼서 while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ile에서 is empty 해서 일단 스택이 지금 비어 있지 않죠. 플러스가 있잖아요. 지금 플러스가 있는 상태고 이 프레시를 했으니까 이 ch가 현재 곱하기잖아요. 곱하기 우선순위 아까 2였고 플러스 같은 게 1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높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값보다 얘가 낫다는 말이니까 잠깐 이 반대로 돼야 되네요. 미안해요. 반대로 돼야 이 말이 맞네요. 뭐냐면 현재 그러면 이제 곱하기가 정의되어 있고 플러스가 이제 그 비교가 되는 거지 비교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 조건에 부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후위 표기법에 바로 얘를 이 저장을 하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스택에 있는 값을 바로 이 곱하기라는 걸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후위 표기법에 저장을 해주는 거고 j-표기로 해서 이제 해주는 거. 이게 j2 인덱스 같은 경우는 포스트픽스 그러니까 후위 연산자 결과가 담길 그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j-표기로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이 조건이 아니면 이 연산자를 이 지금 플러스 할 때 이 플러스를 바로 이제 스택에다 넣어주는 거죠. 바로 얘를 넣어주는 거죠.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도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연산자 우선순위 할 때 뺐네. 아까 똑같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 때는 이 플러스가 곱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아도 이 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수행된 다음에 얘가 이제 수행된다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연산자를 일단 얘한테 집어넣습니다. 스택에 집어넣고요. 계속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게 닫는 괄호가 나올 때는 일단 먼저 그 안에 있는 연산자를 하나 뺍니다. 빼서 얘가 이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스택에다가 스택에 1 플러스 곱하기 이렇게 저장이 됐다고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 세 개가 저장돼 있다가 이거를 만났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먼저 곱하기부터 먼저 뺍니다. 곱하기부터 먼저 빼고 얘를 바로 후이 연산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도 빼서 집어넣고 이거를 얘를 만날 때까지 계속 적용을 시킵니다. 이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찍어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이제 중위 연산자랑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라는 거를 나중에 그 결과 코드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안에 있는 스택에 있는 값을 빼서 얘 전위 연산자에게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 디폴트가 뭘까요?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 연산자 이외의 숫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1, 2, 3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그냥 포스트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집어넣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반복 문자열이 끝에 돌 때까지 해도 이 스택이 다 안 끝난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문이 끝날 때 while문 돌면서 얘가 스택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똑같이 후이 연산자에다가 계속 이제 값을 넣어라 라는 말이고요. 똑같이 얘는 문제열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항상 너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픽스 투 포스트픽스에서 그 중위 연산자를 후이 연산자로 바꿔주는 그 알고리즘에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발이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후이 연산자로 들어온 거를 바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되냐면 실제로 계산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후이 연산자에 담긴 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정수형으로 좀 바꿔주고 계산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1과 오퍼레이션 2가 있고 value와 i가 있습니다. 이 i 같은 경우 똑같이 이 문자를 반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수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단 문자를 돌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도 똑같이 계산하려면 이 스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얘도 똑같이 스택에 넣고 빼고 하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스택을 해주고 스택 초기화 해준 다음에 문자를 이제 반복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ch 같은 경우는 현재 문자를 계속 하나하나 갖고 오는 거고, 자 바로 이제 조건 보도록 하죠. 프레시가 아까 뭐였죠? 우선순위를 추출해주는 그런 메서드였죠. 그래서 우선순위 추출했는데 얘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 뭐냐면요, 일반 연산자가 아니라 피연산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그냥 일반 숫자라는 거예요. 일반 숫자일 때는 얘를 잘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밸류 한 다음에 ch 마이너스 문자 0을 빼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니까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도 좀 나온 그건데, 우리가 이 문자를 C 언어에서 문자를 숫자로 변환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 C 언어에서는 문자가 아스키 코드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정수율 바꾸고 싶을 때는 문자 마이너스 이거 하게 되면 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스키 코드로 이제 C 언어에서 문자가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자 0이 정수 값으로 아스키 코드 값으로 47일 거예요. 그래서 막 48 빼기 47을 하면 정수 1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좀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자를 정수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보고 이거를 바로 스택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래서 else라는 말이 뭐죠? 피연산자가 아니라 연산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후이 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1, 2 플러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환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while 지금 1, 2, 3을 반복을 돌면 1과 2가 지금 이 프레시 여기에 의해서 이 두 개가 지금 스택에 삽입이 되어 있겠죠. 1, 2가 지금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플러스를 만나면 else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OP1과 OP2를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P1이 그러니까 OP2가 2가 되는 거고 OP1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CH 값에 따라서 얘를 덧셈 할 건지 뺄셈 할 건지 곱셈 나눗셈 할 건지 결정을 해주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 이발 이 함수를 보시면 잘 보시면 이 부문이 하나밖에 없죠. 얘가 피연산자인지 일반 연산자인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신에 얘가 만약에 중연산자로 되어 있다면 이거 형태를 다 확인한 이 부분과 얘가 그런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이연산자로 계산하니까 이 부분이 거의 필요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나중에 컴퓨터로 적용을 하면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중이연산자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행 스택에 있는 걸 단순히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해보도록 하죠. 이거를 만약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땡겨지네. 첫 번째로 이제 인픽스 같은 경우 이걸 대상으로 한번 후위 연산제로 바꾼 다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예제 코드 같은 경우는 괄호 열고 2 플러스 3 곱하기 4 플러스 9인데 이 같은 결과가 29죠. 이거를 인픽스 투 포스트픽스라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찍어보면 얘가 지금 얘 중위연산자가 이런 식으로 후위연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대로 스택을 이용해서 잠깐만 다시 들어야겠다. 스택을 이용해서 바로 되는 건데 자 먼저 2와 3과 플러스가 만나서 이걸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 5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1, 2, 3 플러스를 하면 얘 5가 되는 거예요. 자, 5가 되고 그래서 5 곱하기 5, 4를 만나고 그다음 곱하기를 만나면 5와 4를 이제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0이 저장이 되겠죠. 자, 20과 9가 만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만났네요. 그러면 2와 9를 더해서 총 최종적으로 2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중위연산제로 계산하면 29, 후위연산제로 계산해도 29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중위연산자가 아니라 후위 표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좀 명심해두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소스 코드를 바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돌려봐서 좀 학습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시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튜토리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